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예, 오늘 또 이제 우리 세법 시간입니다. 그죠? 세법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억 주고 샀다가, 그죠?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1억에 샀을 때, 1억 주고 샀을 때, 요게 대한 세금. 요게 뭐죠? 취득세. 그죠? 취득세고. 1억 5천에 팔았을 때, 요 5천만 원 남았죠? 요게 대한 세금. 요게 뭐죠? 양도세. 우리말 양도소득세입니다. 그죠? 그리고 1억짜리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요게 뭐죠? 재산세. 우리 이제 하고 있는 부동산 세법은 크게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에서 취득세에서 기본적으로 네 문제가 출제되고, 요 재산세 세 문제, 양도세에서 6문제, 이렇게, 시험에. 13문제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요 재산세하고 관련되는 거, 종부세 하는 게 있죠, 그죠? 종합부동산세 하는 거는 재산세와 같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가액이 만약에 10억짜리다. 10억이면은 6억을 기준해서 6억까지는 재산세죠. 6억 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아시죠? 이건 같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인데 용어만 다르죠. 그죠? 6억까지는 재산세를 내고 6억 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라는 재산세. 아시죠? 요래 내는 겁니다. 여기서 한 문제. 종부세 하나. 그죠? 같은 이제 결과적으로 재산세가 네 문제 나오는 거죠. 같은, 그죠? 예. 그럼 여기 이제 종부세까지 하면은 재산세 네 문제. 그럼 모두 14문제에서 이제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 뭐 세금이 뭐냐? 이 세금을 안 내면은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여기에서 조세 이제 총론 부분에 일하죠.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서론 부분. 여기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모두 16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동안 이제 이걸 우리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쭉 해왔습니다. 이제 이달은, 요약, 정리하는, 이제 각 세목별 정리죠. 근데 순서는 뭐 관계없습니다.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먼저 하고, 이거 뭐 그 순서 전혀 관계없잖아. 그죠? 이거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우리가 5, 6월 때는 가장 중요한 거 요걸 제가 먼저 할 겁니다. 양도세 요거. 뭐 이건 먼저 하나 아무 문제 없습니다. 딱딱 끊치기 때문에 요걸 먼저 할게요. 이달에 요 양도세 먼저 하고 나서 다음에 다음 세목으로 뭐 요걸 하든 요걸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먼저 할게요. 뭐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관계 없겠죠? 요걸 먼저 할게요. 양도세. 그 양도세는 요 양도 차익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죠? 요 양도 차익. 요 5천만 원이라는 거는 1억 5천만 원에서 1억을 뺀 거잖아. 그죠? 그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뺀 거. 그죠?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뺀 거다. 그죠? 예, 그게 양도 차익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양도 차익이라 하는 거는 요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뺀 걸 말한다. 아시겠죠? 그죠? 요게, 그죠? 1억 하는 거는 취득 가액이고. 좀 적어 볼게요. 1억 주고 샀다.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요게 양도 가액. 그죠? 그럼 5천만 원 남았죠. 그죠? 요 5천만 원을 뭐라 하죠? 양도 차익. 여기에 세금 내세요. 이게 양도세입니다. 1억에 사다 1억 5천을 팔았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취득할 때 여기에 만약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갔다. 취득시의 비용, 뭐 취득시 비용 뭐가 들어가죠? 취득할 때. 취득할 때 비용 뭐 들어갈까요? 수수료 또 취득세 들어가잖아. 그죠? 이런 수수료라든지 취득세 들어갔습니다. 비용. 팔 때도 비용 들어가죠. 팔 때 비용 뭐 들어갑니까? 팔 때 내나 수수료
그죠? 수수료라든지 뭐 계약서 작성 비용 같은 그죠?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1억짜리를 샀다가 팔기 전까지 요 보유 단계에 내가 갖고 있으면서 이때도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이때 비용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재산세가 들어가지만은 재산세는 공제 안 해줍니다. 요 보유시의 비용 하면은 수선비라 이렇게 생각하죠. 수선비, 수리비. 알겠죠? 요게 이제 요런 비용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요런 비용이 들어갔으면은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되죠? 요런 비용이 없을 때는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으면 5천만 원 차익이잖아. 그죠? 요런 비용이 들어갔으면은 양도 차익이 얼마죠? 예, 비용 다 공제해 줍니다. 4천만 원 빼고 나니까 양도 차익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요거 세금입니다. 요런 비용 공제해 준다. 그런데 하나, 예, 여기서 딱 하나 기억하실 거는 방금 제가 여기에서 취득세 있었잖아. 그죠? 취득세만 공제받습니다. 재산세는 공제 못 받습니다. 알겠죠? 요 비용에 들어가는 이걸 우리가 필요경비라 하는데 필요경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세금 중에서는 취득세만 들어갑니다. 취득세만. 예. 물론 이제 취등록세이라죠. 그죠? 등록세하고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요 취득시 비용은 요거는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나타낼 때는. 요 양도시의 비용을 우리가 부를 때는 뭐라 하죠? 양도비. 알겠죠? 요 비용이 조금 말이 어렵다 그랬잖아. 그죠? 보유시의 비용을 뭐라 부르죠? 예, 기억하시네요. 뭐라 했죠? 예, 자본적? 예, 맞습니다. 다시 시작. 자본적 지출. 한 번 더 시작. 자본적 지출. 기억나죠? 그죠? 예. 그런데 요거 반대말이 있습니다. 요거 반대말이 뭐죠? 요거 반대 표현되는 말. 그렇죠. 수익적 지출. 요 수익적 지출은 소소한 비용 같은 거, 요런 거는 공제 못 받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죠? 요런 건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게 창문이 한 장 깨졌습니다. 요 창문 수리 비용 들어갔죠. 그죠? 요런 비용은 요래 봅니다. 수익적 지출. 알겠죠? 기와장이 한 장 여기에 깨져서 비가 샌다. 요거 갈아이었습니다. 요런 거는 현 상태 유지 비용은 요걸 봅니다. 그래, 이 건물 한층 올렸습니다. 그죠? 이런 거 정축. 이 정축을 했으면은 이런 비용은 뭐라 하죠? 자본적 지출이라 이랍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요거는 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 거. 요건 돈이 조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표현하면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자산의 그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이 자산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지출 같은 거. 즉 말해서 대수선을 했거나 뭐 정축을 했거나 개축을 했거나 등등 이런 비용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적 지출은 공제해주고 요거는 공제 안 해줍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은 이 양도 차익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양도가액에서 이런 비용 모두 뺀 거다. 그죠? 이거 다 차감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양도 차익이라 하는 것은 양도가액에서 요 포함한 취득가액을 빼고 자본적 지출을 빼고 양도비를 뺀 거, 그게 양도 차익이다. 그죠? 요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드리면 이래 됩니다. 양도가액이라 하는 것은 이 양도가액에다가 취득가액을 빼고 또 자본적 지출도 빼고 양도비도 차감한 거, 요걸 모두 뺀 차익을 뭐라 하죠? 양도 차익이라 이래 부릅니다. 아시겠죠? 양도 차익. 예, 그럼 여기서 요 마이너스 이건 요 갈로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걸 뭐라 하면 되죠? 플러스 같은 거잖아. 그죠? 요게 양도 차익이다. 알겠죠?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재 지출, 양도비, 양도차익. 요 갈로 속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때는 필요경비라 이랍니다. 요걸 표현할 때는 필요경비다. 알겠죠? 필요경비.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그 취득할 때 가액을 빼고 보유시에 비용이 있으면 빼고 양도시에 비용은 모두 공제해준다. 그죠? 공제해준 게 뭐가 되죠? 양도차익입니다. 아시겠죠? 양도차익. 이 양도차익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죠. 요게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이때 요 양도차익에서 이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보유했다. 그죠? 요걸 3년 이상 보유했으면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 공제. 이걸 뭐라 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죠. 그죠? 다 같이 시작.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걸 빼고 난 차익을 우리는 양도소득이다. 요래 부르고, 이 양도소득에다가 다시 공제해 줍니다. 기본공제. 이걸 우리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다. 기본공제. 요 기본공제를 빼고 나면은 요걸 빼고 난 차익을 우리는 뭐라 하죠? 과세표준. 요걸 과세표준이라 하고, 요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뭐죠? 세율. 요게 세금. 요게 우리가 계산한 양도소득세다. 나오죠. 그죠? 산출세. 그래서 식이 요래 된다. 그죠? 그 양도가에다가 요런 비용을 빼고 난 게 양도차익. 요 양도차익에다가 몇 년 이상 보유하면은 3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하면은 공제해준 걸 뭐라 하죠? 시작.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거 뺀 걸 양도소득. 여기에서 250만원 빼줍니다. 250만원. 그걸 기본공제라 이랍니다. 아셨죠? 기본공제. 그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이다. 알겠죠? 예. 그럼 만약에 내가 그죠? 2억에 샀다가 2억에 샀습니다. 2억에 샀다. 그죠? 요 2억에 샀다가 오늘 팔았다. 3억에 팔았습니다. 예? 팔았는데 그 2억에 샀다가 3억에 팔았으면 양도 차익이 얼마죠? 1억이잖아. 이걸 만약에 우리는 이 물건이 토지다. 그죠? 토지인데 5년 8개월 보유하다가 3억에 팔았다. 그죠? 5년 8개월 보유했다. 그럼 2억에 샀다가 3억에 팔았으면 양도 차익 1억이죠. 1억인데 3년이 넘죠. 3년이 넘으면 요걸 공제해 준다. 그죠? 그 공제 중을 뭘 한다 그랬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알겠죠? 요 1년에 3%씩 공제해 줍니다. 이거는 무시하고, 월은 무시합니다. 절사고 1년에 3%씩입니다. 1년에 3%. 알겠죠? 예. 요게 바로 뭐냐면은 연간 물가 상승률을 봅니다. 매년 물가가 3% 정도 올랐다고 보고 요걸 공제해 주는 겁니다. 3%. 예. 그 1년에 3%면 5년이면 몇 프로죠? 15%. 그 1억에다가 15% 하면 얼마가 되죠? 1,500만 원이죠. 요걸 뭐라 한다? 시작. 장기보유 특별공제. 1년에 3%. 알겠죠? 3%. 그러면은 이 양도 차익에다가 요거 빼고 나면 얼마죠? 8,500만 원이잖아. 그죠? 요 8,500만 원에다가 다시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그냥 얼마? 250만 원. 기본공제는 250만 원입니다. 그 250만 원 빼고 나면 얼마가 되죠? 8,250만 원. 여기에다가 세율. 요게 세금. 알겠죠? 그 얼마 계산하라 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요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죠. 아, 요래 빼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요걸 우리는 기본공제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흐름.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3억 주고 샀다가 이것을 5억에 팔았습니다. 토지를 12년 4개월 보유했다. 그죠? 그럼 3억에 샀다가 5억에 팔아서 막 2억 남았죠.
2억 남았는데 이게 3년 이상이죠. 3년 이상이니까 공제해 줍니다. 1년에 얼마씩? 3%. 1년에 요게 연도에다가 3%잖아. 그죠? 3%인데 10년 이상은 최소 10년입니다. 최장. 12년도 10년으로 봅니다. 최고 해주는 게 10년이 딱 한도입니다. 한계, 한도. 알겠죠? 20년 보유해도 10년. 30년 보유해도 10년입니다. 그럼 요 10년으로 보면 몇 프로죠? 30%. 2억에 30%는 얼마죠? 6천. 그렇죠? 빼면 얼마? 1억 4천. 알겠죠? 여기에다가 기본공제 얼마? 250만 원. 그럼 이제 1억 3,750만 원의 세금 이렇게. 요걸 뭐라 부른다? 시작.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거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다시 요거는 뭐라 하죠?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세율.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세율 이렇게 계산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걸 우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는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이걸 연도별로 1년 단위로 공제해 줍니다. 1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최장 10년 이렇게. 그 1년 단위니까 3년 이상, 4년 이상에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4년 이상 몇 프로? 12%, 5년은 15%, 6년은 18%, 10년 이상은 30%. 요 3년 하면 9%죠. 요것만 몇 프로? 10% 해줍니다. 이렇게. 알겠죠? 10%. 여기를 우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 한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반드시 등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등기가 된 자산으로서 부동산에 한해서만 해줍니다. 부동산. 그럼 부동산이 뭐죠? 부동산이 뭡니까? 토지, 건물, 그럼 주택은? 주택은 건물과 토지 같이 있잖아. 그죠? 요게 같이 있는 게 주택이잖아. 그 우리는 그냥 토지, 건물, 요 속에 들어있죠. 그죠? 주택도. 그냥 막 따로 하면 주택입니다. 그냥 토건주하고, 자, 보세요. 이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입주권 있죠? 재개발 입주권. 요것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알겠죠? 요게 2006년도부터입니다.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입주권. 그래서 요게 들어갑니다. 주택으로. 그럼 이걸 우리가 요 토지 건물 하면 부동산이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이런 시험에 대비해서는 토지 건물 주택에다가 또 하나 뭐죠? 입주권까지. 알겠죠? 이렇게 딱 기억하세요. 결국은 부동산이잖아. 그죠? 요 주택도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 거니까, 예. 그래, 요거. 아, 토지 건물 주택 입주권이다. 이렇게. 예. 우리 이제 부동산이지만 요걸 이제 세분하면은 다시 뭐라 했죠? 토지, 건물, 주택, 그리고 입주권.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예.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은 부동산만 된다. 그죠? 그 부동산을 다시 세분하면 뭐가 되죠? 토지, 건물, 주택, 입주권. 요걸 공제해 준다. 아시겠죠? 예. 입주권. 안 됩니다. 분양, 입주권만. 예. 분양권 안 되고 입주권만 해줍니다. 아시겠죠? 입주권. 예. 그 다음에 요 기본공제는 250만 원입니다. 요거는 250만 원. 물론 이것도 이제 등기를 필요한 자산은 등기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과세 대상 전부 다 해줍니다. 알겠죠? 해주는데 요거는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50만 원 공제입니다. 예, 그걸 이제 구분하면은 세 등분 해줘. 요게 부동산 등 250만 원, 주식
250만 원, 파생상품 250만 원, 이렇게 세 등분해서 250만 원 해주는데, 요거는 기간은 1년 내에 해줍니다. 알겠죠? 1년 내에. 1년이 지나면은 1년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면 1년 내에 기본공제가 총 될 수 있는 금액 얼마가 되죠? 750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750만 원. 요게 파생상품 들어갔다 그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750만 원입니다. 요게 기본공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어도 요거는 기억해야 되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이라 틀린 거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에 대해서 해준다. 2년 이상 아니고 3년 이상. 미등기도 포함한다. 제외. 토지, 건물, 주택에 한한다. 입주권 빠졌죠. 틀렸다. 이런 거. 기본공제는 얼마? 250만 원 공제입니다. 요걸 우리가 소득별 250만 원 공제를 합니다. 알겠죠? 소득별 공제. 예, 요게 기본공제다. 예, 요게 이제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 기본공제입니다. 예, 잠깐 제가 수업에 잠깐 하나 공지사항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5월달과 6월달에는 우리 지금 요약집이잖아. 그죠? 조금 이제 기본서 과정이 끝났으니까 지금 좀 요약합니다. 그죠? 시험에 대비해서 요약하고 요 양도소득세 이제 오늘 다 강의 끝나잖아. 그죠? 끝나면은 다음 시간에는 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시험 볼 겁니다. 시험. 무슨 말 알겠죠? 그 여러분 좀 복습 좀 해오셔야 돼. 그런데 목표 점수는 몇 점이 있냐? 50점만 이상 되면 됩니다. 50점 이상만. 알겠죠? 예, 처음엔 너무 막 욕심내지 마시고 하다 그 이상 되면 좋지만은 적어도 50점 맞아야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요 양도세 딱 끝나고 나면은 시험 보고 제가 풀이 드릴 겁니다. 점수는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사고라면 또 시험 보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요 재산사고도 시험, 요렇게 각 세목별로, 아시겠죠? 예, 그러니 꼭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한번 했던 거 테스트 해본다. 그죠? 요거 한번 한다 생각하세요. 알겠죠? 복수. 예. 요게 양도세. 예, 중간중간에 하시다가,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해되시죠? 그죠? 요 정도는 이해하시고, 다음에는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은, 요 금액은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이 금액은 실제 거래가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기준 시가로 할까요? 예, 실거래가입니다. 이걸로 합니다. 아시겠죠? 실거래가. 그 실거래가로 합니다. 이걸로 안 하고. 이거는 실거래가에 비해서 이게 약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기준에 했을 때. 약 80% 이걸로 합니다. 원칙은 실거래가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합니다. 실지거래가. 그럼 취득가액도 실제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도 실제 자본적 지출 수리비용, 양도비도 실제 양도비로 합니다. 아시겠죠? 실제 금액, 실금액.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팔았습니다. 상가 건물 하나 팔았다 그죠? 요 실거래가가 요거 10억에 팔았습니다. 이걸 내가 상가 건물을 살 때 이걸 얼마에 샀느냐? 6억 주고 샀었다. 그리고 보유시의 비용, 자본적 지출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양도시의 양도 비용이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요런 경우에 양도 차익이 얼마죠? 3억 맞죠? 실거래가로 하니까 다 빼면 되잖아. 그죠? 그 이 양도가액에다가 빼고 빼면 되지 뭐. 그죠? 취득가액 빼고 자본 지출 빼고 양도비 빼니까 요거 다 빼니까 얼마죠? 3억 맞죠? 3억입니다. 그죠? 요래 계산합니다. 실거래가로. 그 실거래가를 한다.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요 취득 시에 요 실거래가를 알 수가 없더랍니다.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죠? 요걸 모르겠더랍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게 언제 모르겠죠? 그렇죠. 오래된 거잖아. 그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샀던 그죠? 땅을 갖다가 오늘 판다. 이런 거는 이거 옛날에 거기에 말하면은 그죠? 증명자료도 없고 알 수가 없다. 그죠? 요걸 모를 때는 어떻게 하죠? 요거 알 수 없으면은 법을 정해놨잖아. 그죠? 뭐죠? 첫째 뭐죠? 매매 사례 가격, 그 취득 전후 3개월 전후의 매매 사례 가격입니다. 아시겠죠? 요 매매 사례 가격이 없으면 뭐죠?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입니다. 감정가액. 요 감정가액도 없으면은 뭐라 하고 환산하겠답니다. 환산해서 정한다. 그죠? 환산가액. 요 환산가액도 없으면은 뭐라 하고 기준시가입니다. 요래하세요 하고 딱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뭐죠? 시작. 매감환기. 아시겠죠? 매감환기. 이렇게. 취득 시에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가 없으면, 여기 원칙인데, 요걸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죠? 매감환기. 알았죠? 매감환기입니다. 자, 이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때 요 매매 사례 가격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요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 가격에 의해서 정한다면은 양도가액도 매매 사례 가액으로 할까요? 실거래가로 할까요? 다시 여기 없어가지고 요걸 했잖아. 그죠? 요 매매 사례 가격으로 한다면은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할까요? 매매 사례로 할까요? 실거래가로 합니다. 실거래가. 알겠죠? 그 매매 사례가 찾기 힘들잖아. 그죠? 그대로 실거래가 합니다. 그럼 이때 보세요. 만약에 감정가액을 한다면 이쪽도 그만 감정가액일까요? 실거래가일까요? 실거래가입니다. 환산가액을 한다면 이쪽은 뭐 환산가액입니까? 실거래가입니까? 실거래가입니다. 그러면은 매매 사례 가격을 하더라도 이쪽은 뭐라 하고? 실거래가. 감정가액이라도 실거래가. 환산가액이라도 실거래가. 기준시가일 때 맞습니다. 기준시가입니다. 요걸 기준시가를 할 때는 이걸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차이가 많이 크잖아. 그죠? 80% 그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요 기준시가를 할 때는 뭐라 한다? 요것도 기준시가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기준시가다. 그러면은 요 기준시가를 한다면 보세요. 그러면은 양도가액도 기준시가,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면은 요 자본적 지출도 뭘 해야 된다? 기준시가를 해야 됩니다. 기준시가. 양도비도 뭘 해야 되고? 기준시가 해야 되죠. 그죠? 통일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이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는 수선비입니다. 그죠? 이 수리비에 말하자면은 이런 실거래가, 이런 내용은 굉장히 어떤 유형의 수가 다양하죠. 그죠? 수리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여러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나옵니다. 이걸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양도비도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 그죠? 워낙 많다 보니까 못 정합니다. 이거. 못 정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법에서 이게 부동산이면은 3% 공제해 줄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이면은 7% 공제해 주겠답니다. 그냥. 그 나머지는 몇 프로? 1% 공제해 준답니다. 요 금액에다가 요래 공제해 주겠답니다. 다시. 부동산은 요거 실지거래가를 알 수 요거 대신에 기준시가를 해야 되는데 기준시가를 못 정하니까 부동산이면 몇 프로? 3% 공제해 준답니다. 그 다음 요거 이따 적어 드릴 겁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7%, 나머지는 1%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은 0.3% 공제해 준답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상가라 그랬잖아. 그죠? 상가 건물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요 지금 취득가액 이걸 알 수가 없더라. 그죠? 이걸 내가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어서 매매 사례가액을 알아보니까 없고 감정가액도 없고 환산가액도 없더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준시가를 알아보니까 요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해놓은 겁니다. 요 취득시의 기준시가 얼마냐 알아보니까 여기 4억이더라. 4억. 알겠죠? 그 요게 기준시가 4억이더라. 요걸 또 알아봤죠. 그죠? 요거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알아보니까 요게 얼마냐? 7억이더라. 7억. 알겠죠? 요걸 기준시가로 하면은 요것도 기준시가 해야 되잖아. 요런 경우에 양도 차익은 얼마죠? 지금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그죠? 예. 자, 보세요. 다시. 자, 이때 우리가 실지거래가로 해야 돼. 요걸 모른다. 그죠? 그러면 기준시가를 하니까 요것도 기준시가잖아. 그죠? 그래서 하니까 요거는, 요때는 요 기준시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요 기준시가의 몇 프로? 3% 해줍니다. 3%.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거는 기준시가는 4억이고 요거 7억이더라 알아보니까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얼마냐? 예? 요거 얼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지금 요거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지금 상가 건물이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몇 프로 공제? 3%. 요거잖아. 3%. 3%가 요게 3%입니다. 취득가액의 기준시가 3%. 그러면 요 금액의 3%. 3%. 요거 안 해주고 요 금액의 3% 1200만 원. 알겠죠? 요 4억의 3%니까 4, 3, 12, 1200만 원. 그러면 이제 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가 1200만 원이라고 봅니다. 그럼 7억에다가 요거 빼고 빼면 되잖아. 여기서 요거 빼고 요거 빼면 됩니다. 그죠? 빼고 나면은 3억에서 요거 빼니까 얼마죠? 2억 8,800만 원. 요게 양도 차익. 이해되죠? 그죠? 요래 계산한다 이겁니다. 요게 요 말입니다.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기준시가일 때는 요래 한다. 그죠? 예, 요걸 뭐라 하느냐? 필요경비 계산공제라 요래 부릅니다. 요거 우리는 필요경비를 어림해서 공제해 준다. 그죠? 계산공제라 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요 기준시가를 할 때는 뭘 한다. 시작. 필요경비 계산공제. 그래서 원칙은 요거 할 때만 해주는데 그럼 이런 게 있죠. 실거래가 아닌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이나 기준시가에도 모두 적용하자. 이래서 모두 적용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요 매매 사례 할 때도 모두 요걸 해버립니다. 요걸 뭐란다. 시작. 필요경비 계산공제. 부동산은 몇 프로? 3%. 미등기는 0.3. 요거는 지점등임이라 합니다. 예, 이따 과세대상에 나옵니다. 지, 전, 등, 임. 여기 뭐죠? 지상권. 요거는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요거는 나머지 기타. 기타는 1% 공제. 예. 부동산은 요거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3%, 미등기 부동산을 0.3% 공제해 준다. 요걸 우리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 이랍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보세요. 요거 모를 수도 있습니까? 요거. 그죠? 요걸 알 수 없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 오늘 내가 팔았죠. 오늘 팔았는데 이 금액이 알 수 없다. 이 금액을 알 수 없답니다. 어떨 경우겠죠? 예? 이거는 진짜 모를 수 있잖아. 옛날에 샀으니까. 그죠? 요거는 내가 진짜 모를 수 있는데 이건 오늘 팔았잖아. 오늘 팔았는데 오늘 얼마 받고 팔았는지 알 수 없다. 그 말이 됩니까? 오늘 팔았잖아. 팔았는데 이거 모른답니다. 얼마 받았는지 모른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모를 수 있잖아. 그죠? 이거는 오래돼 가지고 이 금액을 알 수 정자로도 없다. 그죠? 뭐 50년 전에 샀거나. 그죠? 이걸 오늘 모른다. 말 됩니까? 오늘 팔았는데 자 보세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양도가액을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아, 이거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알겠죠? 예. 요거는 세무서에서 인정 안 하는 경우, 이거는 우리가 진짜 모르는 경우입니다. 알았죠? 예. 그러면 세무서에서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알 수 없다, 뭐라 한다? 매매 사례가격을 합니다. 알았죠? 매매 사례도 없으면 뭐라 하고? 감정가액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요게 없습니다. 환산가액이 없이 바로 뭐라 한다? 기준시가. 그래서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 다 같이 시작. 매감기.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뭐라 한다? 매감환기. 다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 뭐라 하고? 매감기. 요걸 뭐라 하고? 매감환기. 여기서 시험에 한 5번쯤 나온 것 같네요. 예. 2년 전에 나왔던 문제는 이런 나왔습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으면은 매감기로 하고, 실제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은 매감환기로 한다. 틀렸죠? 이렇게 나왔고, 요거 순서를 허투루 놔놓고 바르게 연결된 거 순서를 매환감기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허투루 놓고 나서 맞는 거 찾아봐라, 이렇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요거 알겠죠? 요거는 3번 나왔었고, 요거 3번. 요거 자주 나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기된 자산, 요거 토지, 건물, 주택, 입주권 알겠죠? 토건 주입, 요렇게 하고, 몇 프로? 3%씩. 요거 기본공제는 등기된 거다, 그죠? 250만원 공제입니다. 알겠죠? 자, 제가 요거 한번 볼까요? 양도소득 계산 시 마지막 공제되는 거. 뭐 하는 거죠? 양도소 제일 마지막에 공제되는 건 뭐죠? 예. 양도소득 계산 시에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항목이 뭐냐 물었습니다. 뭐가 되죠? 양도소득 기본공제. 틀렸습니다. 기본공제 같으면 제가 묻지를 않습니다. 예? 자, 보세요. 이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요거 보세요. 양도소득 그랬잖아. 양도소득 계산 시에 마지막 양도소득 요거잖아. 요거 계산할 때 요거 그렇죠? 과세 표준 계산할 때는 요거 맞잖아. 요거 계산할 때는 요거지. 알겠죠? 요래 우리 시험 요래 나왔습니다. 실제. 예? 예. 좀 깜짝하죠. 그 하여튼 요거 계산할 때는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딱 기억하세요. 요걸 양도소득, 이걸 뭐라 하죠? 과세 표준이랍니다. 요거 계산할 때는 요거. 요거 계산할 때는 요겁니다. 알겠죠? 예. 그럼 만약에 양도 차익 계산할 때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건 물었다 뭐죠? 필요경비 계산공제. 그렇죠? 예. 자, 이제 요 부분 끝났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주의 지출, 양도비,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안보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한 번 더 시작.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 그랬습니다. 이거. 요 부분. 알겠죠? 요 부분, 뭐, 시험에 대비해서는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요거 조금 이제 살만 조금 붙이면 되죠. 그죠? 여기 이제 우리 뭐 추가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어떤 거 있느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어떤 거 있느냐? 이런 비용들. 즉,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거, 비용들. 알겠죠? 예,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 다시 이제 정리해 보시면은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그죠?
요 양도소득세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그죠? 요거는 그랬잖아. 양도. 뭐를 양도했을 때 세금을 과세하느냐, 어떤 자산을 양도했을 때냐, 그걸 뭐라 하죠? 우리는 과세 대상. 그죠? 요 양도라는 거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는 거잖아요. 양도. 그죠? 그럼 양도 넘겨줬다고 모두 세금이 부과되느냐?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살아 생전에 넘겨줬으면 이거 양도세가 아니고 무슨 세죠? 정려세. 그래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 있고 부과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죠? OX. 요걸 우리는 양도의 개념이라 이랍니다. 양도로 보는 거와 보지 않는 거. 다음에 요 양도소득이 있잖아. 요 양도소득이 바로 뭐냐면은 양도 차익을 말한다. 요 양도 차익에다가 세율을 곱한 게 세금, 양도세. 요 세금인데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은 과세 안 한다. 그죠? 이걸 우리가 소득세법의 비과세를 하고, 요게 2년이라는 거는 보유기간, 보유기간이라 하는 거는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 그리고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자진해서 뭐 해야 되죠? 신고하고 납부한다. 요게 우리가 양도소득세 공부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딱 끊어가지고 양도세 과세 대상 알아보고, OX 요거 알아보고, 요 양도 차익과 세율 알아보고, 그 다음 비과세, 보유기간, 그리고 신고 납부. 알겠죠? 예, 요렇게. 네모가 모두 몇 개입니까? 6개잖아. 그 6문제. 그 각각 한 문제씩 시험에 나온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예, 6문제가 나옵니다. 그 요 과세 대상에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예, 평균 항상 그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 여기서 가장 핵심이 요겁니다. 요거. 그죠? 요 내용이 요게 지금 우리가 행기 요겁니다. 요거 양도차 요거. 알겠죠?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요거. 예. 그걸 나면은 이제 하나씩 그죠? 요거 딱 정리하고 나면 이제 과세 대상 요거 법으로 열거되어 있는 거 알아보면 되고. OX 양도로 보는 거와 보지 않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비과세 부분 있잖아. 그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된다. 요 내용. 취득일과 양도일이 언제냐? 우리가 집을 하나 팔았습니다. 오늘 팔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5월 11일입니까? 오늘 팔았다. 그죠? 오늘 내가 팔았다. 어느 날 기준이죠? 잔금 받은 날이잖아. 요 날이 양도일입니다. 잔금 받은 날. 그래서 요런 말하면은 취득일과 양도일을 알아보고, 자진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하느냐? 내가 오늘 팔았습니다. 오늘 5월 11일 내가 집을 팔았으면은 세금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그렇죠. 7월 말까지. 이달 말로부터 2달입니다. 5월 11일, 5월 말, 5월달 말로부터 2달. 알겠죠? 7월 말까지 세금 낸다. 안 내면은 뭐가 부과되죠? 가산세. 그죠? 가산세. 여기 신고 납부. 그래서 이제 우리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순서는 없습니다. 이걸 먼저 해도 되고 뭐 아무 관계 없잖아. 그죠? 그래 딱딱 끊어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시면 되죠. 요거 핵심은 요겁니다. 요거.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요게 질문 있으면 하세요. 요거 내용. 언제 아니고 요거는 이제 날짜. 내가 예를 들어서 필요한 날짜 있잖아. 그죠? 2016년 뭐 7월 20일에 시가를 알아볼 수도 있고, 오늘 기준시가 알아볼 수도 있고. 알겠죠? 여기에 나오는 요 기준시가라는 거는 요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 아시죠? 그 양도 1의 기준시가라 이 말입니다. 요거는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폰으로 알아볼 수 있고. 예. 지금 한번 쳐보세요. 이따 쉬는 시간에 기준시가 조회 한번 쳐보면 돼요. 안 가져왔어요. 예. 예.
아니요. 원칙은 실거래를 해야죠. 예, 예. 아, 이게 없으면, 그렇죠. 요건 3개월 전후에. 근데 요게 보통 인정되는 거는 주로 이제 아파트 같은 거는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을 결혼하다 보면 이제 매매 사례 하면은 뭐 유산 물건의 매매 사례 하잖아. 그죠? 그래 할 수는 있죠. 3개월 전후. 예를 들어 이게 없을 경우에. 그렇죠.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3개월 전에 매매 사례가 일하면 이제 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유산 물건에 그렇겠죠. 예. 예, 예, 예. 거기에 이제 유산 물건의 매매 건수 있잖아. 그죠? 예. 음. 양도세는 5월 1일 날 팔아도 7월 말까지, 5월 10일 팔아도 7월 말까지. 알겠죠? 60일 가는 건 취득세.